이때 누가 여기 땅 살 생각을 했겠어요? 땅을 안 사죠. 미리 그걸 알 수 있나요? 일반인들도 다 알 수 있어요.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계획의 핵심이 뭐냐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네, 이걸록입니다. 반갑습니다. 불인이라고 하잖아요. 부동산 어린이,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불인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동산에 대한 원리가 있다고.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때 껍데기 하나, 두 개, 세 개도 물론 중요한 거겠지만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들은 뭘 알아야 될까요? 방향을 알아야 되죠. 뭐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런 거. 그 방향보다 네. 정책의 방향을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기획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기획 없이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은 헛수고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방향이 공공에서 돈이 쏟아 부어지고 그 방향이 계획이 다 지금 있어요. 너는 계획이 있구나.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미 정부에서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그런 계획들과 방향들을 세워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이론적일 수 있지만은 그 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세우는 계획들을 파악하고 가는 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보실까요? 예.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한 개 들려드릴게요. 1965년도에 이런 시골 동네가 있었어요. 아이고. 전원일기 생각나. 그렇죠. 아이고. 전원일기에 나올 만한 원주민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여기에 배밭도 있고 부녀자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도곡동의 영말 부녀자들, 현대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배밭 청년, 청담동의 복숭아밭을 지금 그린 거예요. 사진을 찍은 건데 원래는 여기가 아무것도 아닌 동네였는데 이런 식으로 변모가 되어서 무역센터가 들어오고 종합운동장이 들어오고 송파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부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여기가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이 노란자리가 될지, 아이고. 강남의 노란자리가 될지 그들은 아무도 몰랐죠. 사실은 이게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1971년도에 영동시가지 개발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토지구획 정리 사업인데 1에서 2까지 나와가지고 서초와 강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강북의 시설들이 이쪽으로 다 옮겨오고 강북에 있는 시설들을 억제해서 강남으로 유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뭐 계획표 같은 그런 이 계획에서 지금 특정 시설들을 제한을 해서 오히려 여기서는 강북에서는 뭐 백화점이나 공장이나 도매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불허했는데 강남이 개발되면서 이것들을 적객업소라든지 이런 세금 혜택들을 완전히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남으로 많은 유입 인구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많이 넘어왔겠네요. 상권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아파트가 등장했고 이게 바로 엄마 아파트. 엄마 아파트. 엄마들이 정말 세지만은 교육열이 높은 아파트. 거기에 옛날에 78년도에 평당 68만 원. 평당 68만 원. 야,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이면은 집을 한 채를 살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게 고가 분양의 논란이 있었어요. 그 당이 옛날이니까. 그렇죠. 그때 굉장히 비쌌어요. 뭐 아파트가 100만 원, 200만 원 할 때였으니까. 그때는 아파트 개념이 사실 지금처럼 없었어요. 다를 때였죠. 완전히 다를 때였죠. 그리고 이제 명문 고등학교들이 다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것들이 다 강남으로 이전됐어요. 이런 고등학교들이 원래 다 강북에 있던 거네요. 강북에 쪽에? 원래는 종로가 중심이었잖아요. 도심이. 근데 그게 강남으로 기능들이 이전되면서 교육까지도 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압구정이 옛날에 이랬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바뀌었고. 자, 좀만 더 보여주세요. 이게 압구정이라는 거죠? 이게 압구정이죠. 저희 사무실이 신사동이잖아요. 바로 옆에 압구정이거든요. 압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변모했고 앞으로 이 압구정의 재건축이 일어나면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만큼 가격들이 급상승할 지역이에요. 지금 제 1등 재건축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 중에서 1등은 반포지만은 반포 주공이 1등이에요. 하지만은 미래의 대장, 재건축의 대장은 이 압구정. 지금도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격이 어마어마한데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격들이 많이 오를 지역이에요. 진짜 서민들은 쳐다도 볼 수 없는 가격대가 형성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또 반포예요. 여기가 반포예요? 양촌리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바뀌고 지금 조금 오래된 사진인데 과거보다 지금 더 이제 개발 사업들, 정비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서 아파트들이 더 많이 들어섰고 여기는 잠원동. 잠원동도 아파트촌으로 좀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가 국기원 일대.
역삼동. 역삼역 사거리, 뭐 국기원 사거리 그 국기원이요? 그 국기원에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테헤란으로. 네, 국기원 사거리 가면 지금 국기원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이게 다 76년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지금 올라오면서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들을 미리 작성을 해놓고 네. 여기에 맞춰서 정책들이 반영이 되어서 강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의 방향이 바로 그냥 네.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계획을 세워서 만든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미리미리 그렇죠. 세우는 그러면 거죠. 우리가 그 방향을 모르고 따라가면은 네. 부동산에 실패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미리 알고 가면은 네.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겠죠. 네. 예. 근데 이 일이 그걸 알 수 있나요? 알 수 일반인 있어요. 분들도? 일반인분들도 다 알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못 찾을 뿐이고 정보가 많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공공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잘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 예, 그게 이제 서울에서는 서울 플랜 2030 서울 플랜이라는 계획인데 그 안에는요 계획이 네. 다 나와 있어요.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보려면 어디로 가서 봐야 돼요? 서울시청의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계획의 핵심이 뭐냐면요. 네. 일자리예요, 일자리. 일자리. 예, 그 일자리를 3개의 중심, 7개의 광역 중심, 그 다음에 네. 12개의 지역 중심으로 나눠가지고 네. 일자리의 분포를 싹 퍼뜨려 놓고 여기를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일자리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네. 그 안에 상업지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뭐냐면요. 일자리를 담는 그릇이에요.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은 일자리를 담는 그릇인데 네네. 그 그릇들을 다 표시를 해놓고 앞으로 여기 방향으로 계획을 할 것이라는 것을 20년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지금 2030이라는 건 2030년이라는 뜻이고 네네. 지금 조금 있으면 2040을 수립할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계획에 공청회를 가서 네. 앞으로 방향이 어떤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공청회를 간다 그러면 꼭 뭐 좀 높으신 분들만 가는 공청회는 그 높으신 분이 가는 게 아니라 네. 주민들이 이 네. 정책에 대해서 어떤지를 볼 수 있도록 공청회를 열어서 전문가들이 이런 계획입니다라는 걸 토론하고 네. 밝히는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들이 행정 절차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로 이렇게 야불야불 거리니까는 너무 힘드시죠? 제가 그러면은 어떤 내용인지 한 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2030 도시기본계획을 보시면요. 네. 제가 아까 말했던 3개의 도심과 7개의 광역중심, 12개의 지역중심이 돼 있어요. 네. 이거를 아주 오래전에 수립을 해가지고 이 네. 방향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주 일자리가 어디냐? 종로랑 중구 쪽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강남, 네. 그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네. 요거를 네. 3개의 중심으로 하고 이 파란색이 7개의 광역 중심이에요. 아. 보시면은 광역 중심이 이렇게 용산, 잠실, 마곡, 상암, 네, 수색 네. 뭐 이렇게 돼 있죠. 네네.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핵심 지역과 일자리로 네. 마련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게 무슨 그림 아니냐라고 했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 잠실 있죠. 네. 잠실에 잠실주공 5단지가 있어요. 네. 근데 그 5단지가 예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에서 통과한 안이 층수를 50층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50층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광역 중심이라서 그래요. 얘가 만약에 얘가 광역 중심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천옥일동에서 뭐 50층으로 집을 재건축을 하겠다 하면 못 지어요. 위계가 네. 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땅의 가치도 바뀌는 거네요. 땅의 가치도 완전히 바뀌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깊이 들어가면은 조금 복잡해지니까 네. 일단 위계만 일단 네, 파악하면 되시고요. 이 그림을 좀 세부적으로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빨간색 여기 이제 상업지역이란데요. 네. 일자리가 크죠. 크게 3개가 있죠. 네. 이 3개가. 이 3개를 중심으로 우리가 퍼져 나가는 게 사실은 부동산의 가치랑 비슷하게 가격들을 올릴 수 있는 네, 네. 어떤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이 상업지역을 속 내부를 보면요. 네. 이렇게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15년 전에 이렇게 된 거예요. 보세요. 마곡 있죠. 네. 위례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은평 있죠. 은평 전부 다 이제 이 계획이 포함이 되어서 그 기본 계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계획 수립을 해놓은 거죠. 미리 다 계획이 돼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생활권 계획이라는 걸 네. 따로 세워놨어요. 부동산 쿨TV. 예. 좋아요. 근데 이제 생활권 계획은 이제 네. 상업 지역을 그 지역별로 조금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배분을 시켰는데 네. 상업 지역 기억하세요. 되게 중요해요. 네. 상업 지역을 기억하시고 이 일자리를 담는 그릇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서울시에서 한 3년 전에
상업지역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어디를 늘리냐? 지금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 동남권 전부 다 네. 상업지역들이 다 있지만은 네. 상대적으로 동남권은 상업지역 물량이 많은데 네. 동부권은 너무 부족하다. 서부권, 서남권도 좀 부족하니까 네. 이거를 서울광장의 145개의 규모로 여기에 배분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그냥 주거지역이었던 데가 네. 상업지역으로 변모하는 거예요. 그런 지역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뭐 수락, 월계, 삼양, 뭐 신사, 개봉, 미림, 오금 해가지고 총 여기에 53개의 지구를 네. 생활권 계획에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어요. 네. 근데 준주거지역이라고 상업지역 전 단계의 용도가 있는데 네. 그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를 네. 여기서 찾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삼양 같은 데가 네. 요 동네거든요. 네. 근데 준주거 지역인데 역세권이에요. 근데 네. 상업 지역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상업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네. 그 주변 가치와 여기 가치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계획을 적용을 시켜서 찾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은 어렵겠지만요. 중요한 거는 이런 그 상업 지역은 일자리를 담는 그릇이고 네. 그 그릇 안에서 퍼져나가는 교통들이 나중에 가격들을 견인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늘 얘기했지만은 9호선이 이런 상업 지역들을 연결을 많이 시키거든요. 주요 일자리들을. 그래서 제일 비싼 거예요. 가격들이 그 주변들이.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런 그 원리를 좀 이해하시고 방향을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어떤 도시 계획은 뭐 오늘 막 하다가 야 우리 거기 할까? 이렇게 안 할 테니까 그렇죠. 미리미리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이 도시, 서울은 뭐 지방은 또 지방대로 그렇죠. 있을 테고 모든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에서 이제 상업지역이 어떻게 될 건지 네. 그 상업지역 일자리가 담길 테니 그렇죠. 그 유동인구가 많아 거기가 발전될 테니까 투자 가치도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상업지역 주변은 이제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네. 게 중요한데 네. 그 질적인 게 아까 세 개의 중심지, 네. 그 여의도, 영등포랑 그 다음에 종로 그리고 이제 강남 여기랑 연결되는 게 또 브릿지로 돼서 네. 가격을 견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약간 큰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가지가 펼쳐지듯이 그쵸. 그 뿌리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뿌리가 이제 그 도시계획 예. 뭐 계획서? 네.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저는 다 볼 수 있는 건지 몰랐어요. 그거를 서울시의 이제 도시계획국이라든지 각 지자체에 보면은 네. 이 홈페이지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봐서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하고 네. 그 안에서 이제 하나씩 계획서를 보면은 아마 방향이 보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구와 사회적 인프라를 늘리는 기본 방향이거든요. 네. 그 방향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네. 하지만은 행정청에서는 네.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시행을 반드시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요. 중요한 거는 그런 방향을 알고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의정부 뭐 어디 다 좋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주요 도시만큼 가격들이 변화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주요 핵심 일자리 네. 그리고 연결되는 브릿지 이런 부분들을 잘 연결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좋대더라, 뭐 역 생긴대더라 해서 우르르 걸로 몰려갈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큰 그 도시 기본 계획에 네. 의거해서 네.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그렇죠. 구조인 건지 이런 네. 걸 좀 파악을 하고 네.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다 파악하려면 일반인 분들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쉽지가 않죠. 그 대신 파악 좀 해주세요. 파악을 해드릴 수 있어요. 파악을 해서 좀 예.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예, 그렇죠. 상담할 때 그런 거 하고 돈 받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뭐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고 이 네. 방향은 투자의 되게 미미한 일부분이에요. 방향을 잡았으면 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 액션 이전에 살펴봐야 되는 상위 계획이니까 네. 무조건 이것만 뚫어져라 공부하면요 뭐 안 나와요. 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방향을 잡는 거다라는 개념만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네요.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같은 거네요. 그렇죠. 목차죠. 기억, 니은, 디귿만 쓰진 않지만 네. 기억, 니은, 디귿을 모르면 그 다음 글을 쓸 수 없듯이. 예. 7만 유튜버. 7만 6천 유튜버 같은. 7만 6천 유튜버. 네, 뭔가 칭찬받는 내용이 아스럽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너무 좋은 내용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부동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을 알아가시는 것만 해도 네. 분명히 오늘 도움이 좀 되셨을 것 같았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걸 만약에 보게 되면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용어도 어렵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좀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거를 다 알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2030은 이제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알았어요. 벌써 10년 전에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이제 2040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윗사람들이 하는 게 공청회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공청회에 가서 방향성을 알고 찌라시 같은 책을 줘요. 그 책을 들고 와서 일단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2040년에 만들어질 도시의 구조가 뭔지를 파악하는 거를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책을 보면요 앞에 현황 볼 필요 없어요. 단계적으로 단계별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 단계별 계획 시간적으로 어디가 계획되고 실행되는지를 방향을 나와 있으니까 그 뒷부분을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소장님은 그런 거 다 일일이 다 나올 때마다 챙겨보시겠어요? 저는 챙겨봅니다. 그거를 지자체별로 전부 다 모아서 이제 좋은 방향성이 있는 데를 찾아가서 이제 임장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런 거 기본 토대로 해서 그렇죠. 이제 임장? 가보는 거. 그렇죠. 실제 내 두 발로 뚜벅뚜벅해서 그렇죠. 내 눈으로 보고 그렇죠. 그것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아무리 좋은 여행을 한다고 해도 목표와 방향이 없으면은 헛수고가 되는 것처럼 맞아요. 정말 사소하게 놓칠 수 있지만은 굉장히 저한테는 이 계획들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꼭 한번 이런 방향성을 찾고 부동산에 접근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아까 전에 이거 있잖아요. 이때 누가 여기 땅 살 생각을 했겠어요? 땅을 안 사죠. 이때 누가 여기다가 땅을 사거나 뭐 할 생각을 했겠냐고. 이때는 다 종로에만 관심 있지 않았을 때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현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상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 제가 상담을 했는데 어떤 사람한테 추천을 했어요. 근데 가니까 호화불판이라서 너무 싫대요. 여기도 호화불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계획이 있으면요 땅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에 이제 씨앗을 뿌리잖아요. 근데 어떤 씨앗은 뭐 잡초를 뿌렸고 어떤 거는 뭐 1000만 원짜리 튤립을 뿌렸다고 쳐요. 그냥 과장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는 똑같이 비를 맞고 태양을 받고 광합성을 하는데 결국은 가치는 달라지는 것처럼 공공에서 뿌려진 씨앗이 뭔지를 확인해야 돼요. 여기는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과거긴 하지만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저 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 때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한 뭐 엄밀히 이제 정착이 된 거는 2002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안에 포함된 건데 그 포함되면서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가 된 거고 일단은 공간 계획 같은 경우는 90년대, 80년대부터 조금씩 이제 개선되면서 기본 계획으로 변형된 거죠. 전 지금 이 국회의원 사진 볼 때마다 왜냐면 국회의원 여기 뭐 강남에 일자리 있으신 분들, 직장이신 분들 가보셨겠지만 여기 근처 이런 집들 있잖아요. 지금도 몇 개 있거든요. 옛날 집 같은 것들. 그렇죠. 이때 이분들은 돈 엄청 벌었겠다. 돈은 많이 벌고 그때 이제 계획을 할 때는 그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해서 환지 방식으로 좀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땅을 수용당하면 돈으로 받잖아요. 근데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땅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헌집 줄게 새집다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땅의 가치가 똑같지 않으니까 땅의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조금 높으면은 돈을 좀 뱉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낮게 측정이 됐다 하면은 내가 돈을 받는 구조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었죠. 자, 오늘 너무 재밌는 내용과 중요한 내용과 재밌는 사진까지 보여주셔서 너무 확 와닿았습니다. 요즘에 저희 행복재무상담센터 고객분들께서 저를 너무 이뻐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부동산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으시다고. 그쵸. 최근에 어떤 분 그 청약 점수 되게 높으셨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냥 갖고만 계셨는데 소장님 뵙고 계획들이 착 세워지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고객님들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